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찬주 사령관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요. 저희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게 장관 경고까지 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었네요. 네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장관이 그러한 내용을 듣고선 박찬주 총사령관을 불러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는 많이 과거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군이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지금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혹행위,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마치 옛날에 하인 부르듯이 그 공관병들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 사적인 일에 거의 다 동원을 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식 가진, 특히 아들 가진 부모들이 이러니까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라는 또 이런 여론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군 어떤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병이 왜 필요한지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필요하지? 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관병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장군이면 이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왜 필요한 거지? 아니 다른 장관들 고위직들도 그런 이제 직책은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직책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과거의 그렇죠. 폐해 이런 것들을 네. 좀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 교수님은 뭐 군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사건 내용. 우선 굉장히 놀라웠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군이라는 조직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폐쇄적일 수 있고 그 변화의 어떤 속도가 가장 느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예. 뭐 그래서 공관병도 배치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좀 시대도 바뀌었고 뭐 시대가 꼭 바뀐 게 이유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중히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은 예. 가령 뭐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공관병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식사 준비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딱 차려주면 그만인지 예. 아니면 뭐 인삼을 푹 달궈야 하는지 아니면 뭐 매실을 따다가 그거를 팍 담그는 것까지 식사인지 그런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집안일이라는 것이 딱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예. 그런 아리송한 부분을 사실 뭐 규칙을 정해서 여기까지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이제 공관병이 계속 있어야 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의 뭐 대장이나 그 이제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식 전환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공관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 글쎄 이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방부 감사가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식사 준비가 업무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처음 붙이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 또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없애야 됩니다. 공관병 예. 자체를 다 없애야 돼요. 아예 그냥. 예, 아예 없애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공관에 예를 들면 경비를 쓰는 문제와 공관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제 군이 어떤 이 실력, 어떤 권력의 중심이 있던 시절, 80년대 뭐 중반기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절에 쭉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유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부관이 또 그 대장이든 사령관이든 뭐 연대장이든 다 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부관을 통해서 조치를 그렇죠. 취하면 되고 네. 단지 이제 군의 주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경계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관을 경비하는 경비병이 뭐 경비를 선다. 그건 말 그대로 근무를 그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박찬주 대장은 아닌데 이 대장의 공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일단 공관 자체가 우리 무슨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관사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거의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해서 많이 축소도 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입구를 딱 차가 통과해서 그 관사까지 가는데 차로 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7, 8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이 영역이 대문에서 넓어요. 집 들어가는데? 예, 영역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네. 공관병들도 없애고 이른바 이 어떤 공간의 그 영역이라든지 사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이게 문화적인 변화인데 저는 이 방산비리 척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그렇죠. 선행돼야 될 것이 이러한 문화의 변혁을 통해서 그래야 일종의 강군, 전투군으로 거듭나지 예. 이렇게 일종의 귀족처럼 그냥 다 공관병들을 거의 하인이나 노래처럼 부리는 이렇게 귀족처럼 살다가 예를 들면 전투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 그게 바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의 문화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군 전반에 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박찬주 사령관 문제는 리더십, 군의 리더십의 재정립 문제와 예. 문화의 문제로 이렇게 응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은 소위 상명하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군화끈을 매는 것부터 모든 정리정돈까지 사령관은 일체의 한 동작도 움직이질 않죠. 이런 식의 소위 권위적인 문화에서는 올바른 새로운 군대 질서가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다수의 소위 군인들 또 60만 대군 중에서 부사관을 포함해서 한 30만 정도가 어떻든 그 지휘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 중에 다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멸사봉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예. 차제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문화를 국방부 TF에서 좀 만들기 바라고요. 예. 그 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일반 병과 행정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투병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좀 응모하고 또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공무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 예. 이런 긍정적인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좀 이어서 볼까요? 지금 군 인권센터가 이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은 비슷합니다. 장군을 응석반이 만드는 나쁜 제도라는 겁니다. 작년 4월에 제보 뒤에 가해자를 찾아내서 군 감사 결과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만 있는 공관병 제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 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러게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무엇보다도 이제 명령 체계에 따라 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성 장군, 사령관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예전 정권이 계속 이어졌더라면은 상당히 그 부분이 예. 이제 더 의심을 받을 텐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대의 개혁 이 부분을 지금 또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제 정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로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내지는 그것이 심각하다고 싶었을 때 수사하는지를 보면은 군 개혁 의지를 아마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병사 수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병사를 줄이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 귀한 아들들 군대에 보내놓고 보면 공관병에 배치하고 이런 숫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저런 왜 직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사실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만 줄여도 사실 군 인원을 갖다 줄인다 하더라도 저 국방력의 약화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군대 내에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군 인원이 줄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공관병들은 사실은 다 누구나 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좋은 상사만 만나면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사만 만나면 정말 3년 내내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군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정말 잘못된 상관을 만나면은
뭐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정말 가혹행위를 받는다거나 예. 그야말로 빠져나가기도 힘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보직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런 문제들은 좀 완전하게 철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찬주 대장이 한 얘기가 자기 부인을 가리켜가지고 여단장급이다라고 대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갑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사성 장군이고 부인은 여단장, 예. 완스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완스타라는 한 표시에 녹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은 사령관과 부인이 동격으로 움직입니다. 이 군의 문화입니다, 문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든 기관장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예전 로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부인들이 로비스트예요. 가서 사령관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그 개인의 일정까지 다 거들어주는 뭐 김장도 해주고. 좀 외람된 예. 표현이지만 식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발 건너뛰어서 예. 잠깐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것이 7, 80년대에 군 의문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녹화 사건입니다. 예. 예? 녹색이라고 하죠. 소위 파란색을 빨강이로 물들이는 그러한 소위 강제 징집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예. 소위 의문사 가족들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차제에 군 의문사에 대한 규명을 보다 엄격히 해서 예. 국방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다 과거 일이어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동격이다라는 게 이게 군 특유의 문화인데 문화. 우리 회사가 있으면 그 사장님의 부인이 사장님 뭐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은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바뀌어야 될 문화죠, 사실. 예, 저도 제가 80년대에 이제 군 생활을 해서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 요때 근무를 했는데 그럴 때도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연대장의 부인이다. 예.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대대장, 중대장들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장 행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장 부인이 나오면 그 밑에 대대장 부인들이 다 연대장 부인을 거의 연대장급으로 이렇게 이제 떠받들죠. 거기서 이제 서열이 그렇게 딱 그렇죠. 정해진다는 예, 그런 거죠. 부분들이 왜 자리 잡는가? 결국 그것이 이제 진급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진급, 어떤 평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누가 이끌어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운명이 확확 갈리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이 남편의 계급 문화가 부인의 계급 문화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바꿔야 된다라고 말로만 해서는 바뀌지가 않고요. 그런 어떤 진급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 체계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그렇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같이 줘야 이러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지. 이제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군 전반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군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 예. 뭐 군이 전반 다 썩었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명하게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처럼 예를 들면 박찬주 대장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하되 그렇다고 이게 군의 전체 문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건강하고 잘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밤낮 없이 이렇게 지금 경계 근무도 쓰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적인 일에 거의 다 동원을 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식 가진 특히 아들 가진 부모들이 이러니까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라는 또 이런 여론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군 어떤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병이 왜 필요한지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필요하지? 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관병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장군이면 이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왜 필요한 거지? 아니 다른 장관들 고위직들도 그런 이제 직책은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직책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과거의 그렇죠. 폐해 이런 것들을 네. 좀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좀 어떤 좀 급제. 국방부 감사가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식사 준비가 업무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처음 붙이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 또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이거 지금 없애야 됩니다. 공관명 예. 자체를 다 없애야 돼요. 아예 그냥. 예, 아예 없애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공관의
예를 들면 경비를 쓰는 문제와 공관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제 군이 어떤 이 실력, 어떤 권력의 중심이 있던 시절, 80년대 뭐 중반기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절에 쭉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유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부관이 또 그 대장이든 사령관이든 뭐 연대장이든 다 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부관을 통해서 조치를 그렇죠. 취하면 되고 네. 단지 이제 군의 주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경계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딱 차려주면 그만인지 예. 아니면 뭐 인삼을 푹 달궈야 하는지 아니면 뭐 매실을 따다가 그거를 팍 담그는 것까지 식사인지 그런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집안일이라는 것이 딱 경계가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예. 그런 아리송한 부분을 사실 뭐 규칙을 정해서 여기까지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이제 공관병이 계속 있어야 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의 뭐 대장이나 그 이제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식 전환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공관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 글쎄 이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 교수님은 뭐 군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사건 내용. 우선 굉장히 놀라웠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군이라는 조직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폐쇄적일 수 있고 그 변화의 어떤 속도가 가장 느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예. 뭐 그래서 공관병도 배치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좀 시대도 바뀌었고 뭐 시대가 꼭 바뀐 게 이유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중히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은 예. 가령 뭐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공관병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식사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찬주 사령관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요. 저희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게 장관 경고까지 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었네요. 네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장관이 그러한 내용을 듣고선 박찬주 총사령관을 불러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는 많이 과거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군이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지금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혹행위,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마치 옛날에 하인 부르듯이 그 공관병들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